다저스가 또 한 번 파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FA 시장에 나와 있는 투타임 사이영 블레이크 스넬을 영입한 건데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되기에 계약에 대한 내용보다는 다저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스넬은 어떤 피칭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진짜 최신판 악의 제국의 면모를 아주 지대로 보여주고 있는 LA 다저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넬을 봐야 합니다. 스넬은 92년생 12월 4일생으로 31살의 나이입니다. 나이가 이제는 적진 않습니다. 그렇게 다저스가 계약한 5년은 나름 합리적인 계약 연수이긴 합니다. 요즘 선수들이 옛날 선수보다 확실히 에이징 커브가 늦게 오거든요. 빠르면 33살, 늦으면 35살 정도부터 보통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최소 3년 정도는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입장에서 본다면 그에게 주는 금액 자체가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주 쏠쏠히 써먹어야 수지 타산이 맞습니다. 사실 스넬은 다저스에게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죠. 즉 1선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스넬은 1선발이 가져가야 하는 가장 큰 덕목이 빠져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닝 이터라는 특성이죠. 2020년 코로나 단축 시즌을 빼고 8시즌 동안 그가 먹어준 이닝은 1056.2이닝입니다. 한 해 평균 132이닝을 먹어준 셈이죠. 가장 많은 이닝을 먹어준 것도 2018년 180.2이닝, 2023년 180이닝 뿐입니다. 게다가 2018년 이후 2019년엔 107이닝으로, 2023년 이후 2024년엔 104이닝으로 180이닝을 던지고 나서는 몸져 누우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스넬입니다. 즉 180이닝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를 제대로 쓰기 위해선 대충 5이닝 32게임 로테이션, 즉 160이닝 정도가 그가 먹어줄 수 있는 최대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년 평균 연봉을 3천만 달러를 넘게 주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다저스가 다 알면서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다저스는 어떤 면모에 반해서 스넬과 계약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건 역시 고점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스넬은 기본적으로 볼넷도 많은 투수입니다. 커리어 평균 수치로 보면 9이닝당 4.06개는 될 정도로 에이스급 투수가 맞나 싶은 개수를 보여주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닝도 많이 먹어주지 못합니다. 볼이 많다 보니까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대부분 5에서 6이닝 던지는 게 고작이죠. 그런데 볼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커리어 평균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1.23개나 될 정도로 높습니다. 긁히는 날엔 미쳤다가 아니라 특별히 컨디션 안 좋은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공이 미쳐 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넬은 4개의 구종을 활용합니다. 패스트볼, Man, embrace it. 커브, It was a foul tip. That was an off day. 체인지업, 1-2 pitch. Swing and a miss. 슬라이더. Against Snell, that could happen. got him. 그런데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공 하나하나가 다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커브와 패스트볼의 연계가 미친 수준인데요. 스넬은 보통 이렇게 높은 쪽 패스트볼을 넣어두고 커브를 활용해 피니쉬를 즐겨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조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던지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도 모두 그가 지닌 주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하이 패스트볼, 커브, 대부분의 상황에서 쓰이는 패턴이죠. 그런데 못 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겠죠. 특히 긁히는 날, 고점이 터지는 날의 스넬은 아무도 못 먹습니다. 그가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2번의 사이영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죠. 그리고 다저스는 스넬의 이 고점을 높이 샀을 겁니다. 스넬의 저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을 테고요. 그럼 다저스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저스가 그리는 큰 그림을 예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리드먼은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이겠죠. 2010년대부터의 다저스를 본다면 다저스는 가장 꾸준한 팀 중 하나일 겁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 함께 가장 많은 지구 우승을 달성한 팀이죠. 2013년부터 2024년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지구 우승을 달성했을 정도로 페넌트 레이스에서의 다저스는 여포 그 자체입니다. 최종적으로 우승 횟수를 많이 가지고 가지 못했을 뿐 사실 가장 꾸준히 강력한 팀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승 반지를 가지고 갈 방점을 찍어줄 방법을 몰랐다 라고 할 수 있었죠. 이게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저스는 어차피 풀업은 간다. 그런데 풀업에서 우승하는 것과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승하는 것은 다른데 다저스는 그 방법을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런 로스터를 더 구축하려 한다. 그리고 이 노골적인 표현이 바로 다저스가 그리려는 그림일 겁니다. 솔직히 다저스에게 정규 시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보다는 단기전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다저스였죠. 그리고 그 방법을 올 시즌 좀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프리드번 역시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선 타선은 오베프 트리오를 필두로 매우 강력한 응급력을 뽐냈습니다. 더없이 완벽한 시즌이었죠. 다음은 불펜 뎁스인데요. 불펜에서는 이전에 다저스에서는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터운 선수진을 자랑했습니다. 최근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타선의 폭발력 그리고 불펜의 단단함을 만들었고 그게 다저스를 결국 최종적으로 우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까지 했죠. 이게 딱 올 시즌 다저스가 우승할 수 있었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단기 폼이 미친 선수도 있었고 감독 로버츠의 신들린 선수 운영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땐 분명 승리 공식에 대한 윤곽이 보였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만 제거한다면 더없이 완벽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한 가지 변수가 바로 이미 모두 아시는 그것, 바로 선발진이었습니다. 다저스의 선발진은 사실 올 시즌에 정상 가동이 된 적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부상 선수들이 꾸준히 나왔고 기대했던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으로 올라오지 못하기도 했죠. 하지만 정규 시즌에서의 다저스는 그 구멍들을 다 막아냈습니다. 마이너에 있는 제법 능력 있는 투수들을 올려막고 그것도 부족하면 트레이드로 데리고 와서라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솔직한 말로 정규 시즌이라서 가능했습니다. 정규 시즌이 끝나고 토너먼트가 되면 땜빵을 채워주는 선수들은 정말 아쉽지만 믿고 내밀 수가 없게 됩니다. 요즘 토너먼트에서 선발진의 구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래도 믿을만한 투수를 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큰 활약을 해준 플레이어티나 야마모토, 마지막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워커뷸러가 없었더라면 다저스는 결국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불펜과 타선을 강하게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선발이 지나치게 무너지면 답이 없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을 테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저스 입장에선 이 지점만 딱 보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규 시즌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길게 던져줄 수 있는 투수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전에서 믿을만한 투수, 최고점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는 것, 딱 그게 필요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넬의 영입은 매우 타당해지죠. 스넬의 영입으로 내년에 다저스가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투수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데요. 스넬, 야마모토, 클래스노우, 오타니, 커쇼, 곤솔린, 메이, 밀러 8명입니다. 모두 부상 없이 오프닝 데이부터 가동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개의 팀을 돌릴 수도 있는 라인업입니다. 미쳤다고 할 수 있죠.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로스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테일을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유를 보자면 이 라인업은 부상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혀있는 8명 모두 시즌 중에 부상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완전 이탈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수건 180이닝 이상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기 힘들죠.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로스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장 글래스노우만 하더라도 이번 시즌 잘 던진다 했지만 역시는 역시로 부상으로 134이닝 만에 소화했고 결정적인 포스트 시즌에서는 던지지도 못했습니다. 야마모토도 이번 시즌 던진 이닝은 90이닝입니다. 내년에 선발 투수로 돌아오는 오타니는 어떨까요?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게 22년 166이닝입니다. 거기다 두 번째 수술을 하고 돌아온 시즌이기에 성공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죠. 그런데 이걸 나눠서 그냥 퉁쳐서 너네 8명 다 그냥 120이닝씩만 던져줘. 그리고 다 프롭에서만 제대로 던져줘. 라고 한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채워집니다. 즉 중요한 순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수들인가로 본다면 반쪽짜리 로스터가 아니라 완벽한 로스터를 상승하게 됩니다. 선발이 아니라면 불펜으로도 쓸 수 있어 라는 자질을 보유한 선수들이죠. 당장 만약 이들 모두 정규 시즌에서는 고작해야 100에서 140이닝밖에 안 던지고 모두 시즌 아웃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롭을 딱 갔는데 1차전 스넬 플러스 글래스노우, 2차전 오타니 플러스 야마모토, 3차전 커쇼 플러스 곤솔린, 그리고 빠른 구속으로 타자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바비 밀러와 더스틴 메이를 불펜으로 쓴다면 솔직히 이거 어떻게 함? 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타석에 배치, 오타니, 프리먼, 테오스카 등이 들어오죠. 만약 다저스와 상대하는 팀과 팬들이 이런 라인업의 투수를 상대하고 이런 라인업의 타선을 상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6부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다시피 현재 다저스의 불펜 뎁스는 엄청납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내년 강력한 우승 후보는 그냥 LA 다저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프리더먼이 꿈꾸는 빅피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이영을 타는 선수들의 이닝수를 보더라도 이젠 과거에 보았던 이닝 히터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닝을 먹어주는 것보다 얼마나 더 확실하게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니 굳이 선발 투수가 160이닝을 던져야만 해? 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100에서 100이닝씩 던지는 선발 투수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만약 다저스가 저 라인업으로 MLB에서 6선발 로테이션을 성공한다면 또는 1+1 선발 등판을 고정적으로 실현시켜서 선발 야구 붕괴의 트렌드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어찌 보면 트렌드를 선도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비약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저스가 꿈꾸는 그림 같거든요. 어차피 중요한 건 선수 개인의 위대한 성적보다 팀으로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뤄내는 것일 테니까요. 그래서 내년 다저스의 행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어떤 야구를 펼칠지도 말이죠. 다저스가 만들어내는 모양에 따라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다저스의 이 선발 구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저스가 그리는 큰 그림 공감하시나요?